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심판이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심판을 하는 것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행정심판법은 1984년도에 제안이 됐고 1985년 10월 1일자로 시행이 되어서 지금 한 15년 정도 경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행정심판은 무엇인가? 우리가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그 처분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할 때 많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억울한 부분을 어떻게 구제를 받을까? 혼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으면 해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일단 행정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구청장이나 경찰서장에서 행정처분 명령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명령서가 행정심판의 청구 요건입니다. 명령서가 없으면 청구할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 행정심판은 어디에 신청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걸 또 알아야 되겠죠. 그거는 행정심판은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은 기초자치단체의 상급기관인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청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청구인이 되고 행정처분을 한 사람, 행정심판을 당한 사람은 피청구인이 됩니다.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해당 광역 자치단체장, 서울시 구청이라면 서울특별시장 산하에 있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청구를 할 때 이부를 작성해서 각 증빙 서류를 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이건 당신이 행정처분을 한 게 너무 부당하다. 일단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을 해줘야 그 상급기관에서 행정청에서 한 처분 내용과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과 비교해서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청구할 때는 상당히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구청에서 이러이러해서 잘못했고 또 이러이러해서 너무 가혹하고 이러이러해서 너무 잘못한 게 너무 많다. 이런 걸 주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말로만 주장하느냐? 아닙니다. 그거는 항상 증거 법정주의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항상 내가 말을 하면 거기에 증거 서류가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영업장을 하는 사람이다. 그럼 영업 허가서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서류를 첨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제주도 사람은 제주시장이 하면 어디를 해야 될까요? 광역시입니까? 어쨌든 제주도는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해야 됩니다. 도지사. 각 지방자치단체 마찬가지입니다. 광역 기초자치자치장은 광역시장에게, 그리고 시군, 지방시군은 각 도지사에게 이렇게 청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자리를 찾아서 갔을 때 그러면 이 행정심판은 소송과 어떻게 다르냐? 행정심판은 소송과 다른 점은 크게 나눠서 살펴보면 행정소송은 법원에 원고 자격으로 법원에 참석을 해서 또 피고가 참석한 가운데 변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없으면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런 부담을 갖고 있죠. 두 번째, 소송은 자기가 하지 않고 혹시 변호사를 선임을 한다면
또 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갖겠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행정심판이란, 그러니까 소송에 가기 직전에 행정심판이란 제도를 두어서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행정심판은 행정심판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논술을 하거나 진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면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면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위원장이 좀 와서 당신이 주장한 건 이해가 되는데 좀 이해가 안 된다 해서 당신이 나와서 구술 심리를 해라 라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행정심판위원장이 부르지 않으면 본인이 내가 글을 써서 넣었는데 도저히 이거는 좀 누락된 게 많고 글로서는 표현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구술을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술 심리 신청을 하면 무조건 100% 받아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거 받아주고 와서 하십시오, 올 필요 없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사람은 그 행정심판위원장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 가면 또 한 가지 복잡한 게 3심까지 가야 됩니다. 원심, 그 다음에 항소, 상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본인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한 번 참석해서 이게 그 소송이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2번, 3번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몇 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은 단심입니다. 단심. 한 번 결정하면 그대로 끝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의의를 제기한다면 법원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왜? 꼭 하고 싶으면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행정심판이 내가 청구인이고 관청이, 구청이 피청구인이에요. 청구인은 만약에 그 재판에서 행정심판에서 재결이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은 재결에서 인용재결과 일부 인용재결, 그 다음에 기각재결,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인용이란 게 뭐냐? 청구인 당신이 그 구청장이 처분한 게 너무 억울하다, 당신 말이 맞다, 구청장 당신 이거 취소해라 라고 명령하는 게 인용재결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인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부 인용. 일부 인용은 2개월, 그러니까 60일 행정처분,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이거는 구청에서 잘못이 있고 당신도 잘못이 좀 있다, 그러니까 일부만 인용하겠다. 그래서 30일만 삭제해주고 30일 동안 영업정지를 받아라. 일부 인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이거는 당신이 주장하는 게 맞지 않고 구청장이 잘했다 라고 하면 기각재결입니다. 자, 그러면 기각재결이 됐든 일부 인용이 됐든 무조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한 재결서는 기초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처분청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아니오는 없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아니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행정심판에 당신들이 이걸 잘못했다라고 한 게 아니라 법원을 통해서 아니오란 내 의견을 법원에다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이렇게 제결이 됐는데 내가 볼 때 이게 잘못됐다 해서 법원에 가는 게 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 구청장이나 그 처분청장은 법원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원에는 행정기초자치단체장은 자기 상급기관 단체장이 결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은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밖에 없습니다. 네, 아니오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청구인이 나는 아니오 할 수 있다. 왜? 법원에다 소송을 통해서 아니오란 내 뜻을 표현할 수가 있지만 구청장은 아니오가 없어요. 무조건 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결이 되는 겁니다. 종결이. 그래서 자, 그렇다면 당장 재결서가 구청장 앞으로 전달이 되면 구청장은 일주일 이내에 다시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60일 동안 행정처분을 했는데 행정심판위의 재결에 의하면 인용이란다. 그러니까 당신은 죄가 없다. 그러면 이번에 내가 행정처분을 한 것을 취소한다 라고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일부 인용이다. 그러면 60일 중에서 30일만 내가 처음에 60일로 행정처분을 했지만 이번에 30일로 감경해서 영업정지 30일을 처분한다라고 재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이기면 이제 기각제결이 되면 내가 당신이 아무리 주장했어도 그 윗기관에서 처분이 잘 되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다시 60일을 처분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행정심판 절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간편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 좀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요. 지방 군수나 이런 그 지방자치단체장 그런 분들은 분명히 도지사가 당신 군수 XS 구청 군수가 이걸 영업정지 60일 처분했는데 보니까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거 인용 재결했으니 당신이 그 처분한 걸 취소해라 하는데 어떤 군수는요 그걸 안 합니다. 내가 했는 거 맞다. 왜 근데 아무리 당신이 상급 기관이지만 나한테 그걸 하라고 하느냐라고 처분을 안 한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 있어.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청구인은 뭐가 됩니까? 자기가 이겼는데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법이 있냐면 행정심판위원장은 그의 군수에게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 늦으면 하루 연체당 하루 10만 원씩 과징금을 물립니다. 그 군수한테. 그럼 100일이면 얼마가 됩니까? 열흘이면 100만 원, 100일이면 1000만 원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군수가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물론 압박입니다. 그 명령자, 상급자로서의 하급자의 그 판결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 잘못됐으니까 빨리 해줘라. 왜 안 해주냐? 내가 해주라고 했는데 왜 안 해주냐? 라고 해서 하루에 10만 원씩 과징금을 매기게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 견디지 못해서 해주게 됩니다. 싫어도 해줘야 됩니다. 자, 행정심판에 대해서 계략적인 그 줄거리만 얘기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하나 어떤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서 됐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서 안 됐고 기각됐고 일부 인용됐고 이런 사안을 하나씩 들어서 여러분께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